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 테마가 62페이지 부분입니다. 제3장의 권리 주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었던 진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뭔 일이 있었는지, 즉 사실 영역과 관련돼선 자, 어떠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팩트가 존재할 텐데 이것은 주장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그리고 원고 당사자, 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단 다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음. 그러니 자,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법을 찾아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는 자, 법을 찾음이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률 규정을 해석을 한다. 해석 원리는 별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사적 자치를 중시하게 할 것인지 공공복리를 조금 더 판단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을 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결론을 일단 갖게 될 텐데 법적인 결론 문제일 테니까 권리나 의무가 있다 없다 등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왔었던 진도는 첫 번째, 인간관계,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은 법 중에는 우리는 이것을 법원이라고 했었는데 자, 관습인데 법적 인식까지 곁들여진 것. 그런데 관행은 존재하는데 사실 정도에 머무른 관습 사실, 이것은 일단 구별해야 된다. 자, 그것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이라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될 것이나 자,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정을 하는 것과 법과 관련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온 결론은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결론인데 의무와 구별할 것으로 간접 의무라고 하는 책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들이 민법상 있을까라고 하는 권리의 종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방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민법 제2조 영역 제1항, 제2항까지 이제 우리가 진도가 온 겁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 이제 부가적인 겁니다. 당사자들이 법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죠? 자,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소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했었을 것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라야나 그래야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행위들을 했었다면 그것은 법원 판단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래서 자, 민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일정한 어떤 법률 행위를 해서 이것이 요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결론이라고 하는 효과가 도출됐을 것이다. 그래서 각 앞부분에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또 그냥 얘기를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주어졌으니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말하는 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탄생과 관련된 효과일 것이다. 그렇죠? 그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법과 관련된 행위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행위가 당사자들 사이에 있다, 즉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즉 법적인 어떠한 행위가 두 당사자들끼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기 위해선 성립을 위한 요건이 필요할 텐데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법과 관련된 이 행위들이기만 하면 어느 법률 행위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일반 모든 법률 행위라면 다 이건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당사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뭘 하자라고 하는지 그 할 행위의 내용을 정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이외에 나머지 성립요건이나 성립된 요건의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일단 치우고, 자,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이건 법적인 행위이건 이건 있어야 성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아셨죠? 그 요건으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아직은 우리는 이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배운 적은 없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때 성립된 이 법률 행위가 실제 더 유효하다라고까지 판단하기 위한 요건, 이것도 또 필요한 것이다. 계약서를 봤는데 매도인 란, 매수인 란 등과 같은 일단 각 란이 사람 이름으로 메꿔져 있고,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 번째,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법률행위란 있는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런데 뭔가 계약 당사자란과 관련되어서 누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도룡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도시성을 가지고 계신 용룡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동물로서의 도룡룡이더라. 아셨죠?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행위가 법적인 행위로서 성립은 되었으나 이때 체결된 이 계약이 실제 유효까지 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춘 후 효력 발생 요건 내지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헐크가 탄생을 했다면 헐크로서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헐크가 탄생을 했는데 오히려 나보다도 힘이 약하더라. 그러면 성립은 되었으나 유효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유효까지 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히 당사자와 관련되어서는 방금 우리가 어떠한 결론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제 우리의 법적인 제일 주 관심사이지요. 자, 그렇다면 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셨죠? 말 그대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권리 능력자이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